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지호는 가슴이 터질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는 필사적으로 택시 한 대를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다. 제발. 차 안에 숨게 해주세요. 목숨이 달렸어요. 그 순간 운전자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스쳤고 지호는 알지 못했다. 이 남자가 단순한 택시기사가 아니라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마피아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지훈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비에 흠뻑 젖은 몸으로 그는 택시 문을 열자마자 조수석으로 몸을 던졌다. 차 안은 따뜻한 히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디로 갈까요? 운전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마치 폭풍 속의 등대처럼 안정감을 주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은 지훈의 피부를 스쳤다. 그는 창밖을 힐끔 보았다. 남편의 차가 아직 멀리 보이지 않았지만 곧 따라올 터였다. 그냥 멀리. 제발 빨리요. 운전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엑셀을 밟았다. 택시는 서울의 번잡한 도로를 가르며 남쪽으로 향했다. 지호는 숨을 고르며 손을 내려다보았다. 결혼 반지가 아직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다. 세상의 시선 때문에, 가족의 압박 때문에 그는 이 반지를 끼고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편, 민주는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지훈이 남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너 같은 놈은 집에서 쫓아낼 거야. 영원히. 민준의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차 안은 고요했다. 지호는 운전자를 슬쩍 보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검은 코트에 짧은 머리, 얼굴에 희미한 흉터가 새겨져 있었다. 이름이 뭐예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 짧은 대답. 강민의 손은 핸들을 쥔 채로도 완벽한 제어를 보였다. 마치 이 도시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처럼. 지호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에 미소가 맺히지 않았다. 고마워요. 정말.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강민은 미러를 통해 지훈을 보았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은 모습, 창백한 얼굴. 이 남자는 도망치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절박한 눈빛. 강민의 세계에서 그런 눈빛은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훈의 눈에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깊은 상처가 스며 있었다. 왜 쫓겨요? 강민이 물었다. 지훈은 망설였다. 말할 수 있을까? 이 낯선 남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가족 문제예요. 지훈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민주는 가족이 아니었다. 적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지훈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특히 가족의 기대가 무거운 집안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대학 시절 만난 연인, 태영과 헤어진 후 그는 포기했다. 결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민주는 완벽한 후보였다. 안정적 직장, 착한 성격.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그리고 최근 옛 친구를 통해 다시 만난 태영과의 재회. 그 감정이 다시 피어올랐고 민준이 그걸 알게 된 순간 모든 게 폭발했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넜고 이제 여의도 쪽으로 접어들었다. 비가 조금 잦아들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축축했다. 강민은 라디오를 켰다. 부드러운 재즈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집에 가면 안 돼요. 강민이 다시 물었다. 지호는 고개를 저었다. 집은 이제 없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강민은 더 묻지 않았다. 그의 세계에서 침묵은 때때로 가장 큰 위로였다. 마피아로서 그는 수많은 비밀을 안고 살았다. 조직의 명령, 피해 거래, 그리고 자신의 감정마저 숨겨야 했다. 강민도 동성애자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삶은 어둠 속에서만 빛났다. 지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도시, 서울은 아름다웠다. 낮에는 번영의 상징, 밤에는 수많은 비밀을 품은 괴물. 그는 디자이너였다. 패션 회사에서 일하며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는 항상 정상인 척했다. 동료들의 시선, 상사의 기대. 지훈 씨, 여자친구는 언제 사귀나? 그런 질문이 매일이었다. 태연과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옛 동창회에서 마주친 그 여전한 미소, 따뜻한 눈빛. 그날 밤, 그들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너 아직도 그랬어. 태현의 물음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민주는 그걸 용서하지 않았다. 너는 변태야. 우리 집안을 망칠 거야. 민준의 가족은 정치권과 연결된 명문가였다.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지호는 쫓겨난 채로 이제 길거리에 나왔다. 강민의 택시가 아니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 여기서 내려줄까요? 강민이 물었다. 여의도의 한 호텔 앞이었다. 지호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지갑이 있었다. 네, 여기요. 그는 지불하고 내리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문을 제대로 열지 못했다. 강민은 한숨을 쉬고 차에서 내렸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의 팔을 잡아 부축했다. 혼자서는 안 돼, 들어가요. 호텔 로비는 밝고 화려했다. 프론트에서 방을 잡는 동안 강민은 지훈을 벤치에 앉혔다. 왜 도와주세요? 지훈이 물었다. 강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쫓기던 적이 있어요. 그 말에 지훈의 눈이 커졌다. 강민의 과거. 그는 상상도 못했다. 마피아의 세계에서 강민은 검은 그림자로 불렸다. 조직의 고위 간부.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연인이 있었다. 이미 죽은 비슷한 처지의 남자. 그 기억이 강민을 움직이게 했다. 방에 들어서자 지우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강민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쉬어요. 내일 생각하세요. 지우는 고마움을 느꼈다. 이 낯선 남자의 눈빛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찾아냈어. 내 놈 어디야? 지훈의 손이 떨렸다. 강민은 전화를 빼앗아 끊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그 순간 지훈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이 만남이 운명일까?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눈을 뜨고 강민이 사라진 것을 알았다. 침대 옆에 메모가 있었다. 아침 먹고 연락해. 번호 010XXXXXX. 지훈은 미소 지었다. 어제의 공포가 조금 옅어졌다. 그는 샤워를 하고 호텔을 나섰다. 서울의 아침은 활기찼다.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그는 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도와줄 수 있어. 태연은 곧 답했다. 어디야? 올게.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태연은 변함없었다.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포옹. 무슨 일이야? 지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결혼, 민준, 도망. 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기다렸어. 그 말에 지훈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다. 민준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그때 강민의 전화가 왔다. 어디세요? 민준이 사람들을 풀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연이 물었다. 누구야? 어제 구해준 사람. 강민은 이미 민준의 추적을 알아챘다. 그의 조직 네트워크가 도시에 퍼져 있었다. 홍대로 와, 내가 데리러 갈게. 강민의 택시가 도착했을 때 태연은 불신 어린 눈으로 그를 보았다. 이 사람이. 강민은 무표정했다. 타세요. 안전한 대로 차 안에서 세 남자는 어색한 침묵을 나눴다. 태연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강민은 미러로 그 장면을 보았다. 질투. 아니, 그건 아니었다. 단지 지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하지만 강민의 세계는 복잡했다. 조직 보스, 재훈이 그를 불렀다. 새로운 거래가 있어. 네가 맡아. 마피아의 일은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강민의 은신처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안은 깔끔했지만 벽에 걸린 사진들이 강민의 과거를 말해주었다. 젊은 시절의 강민, 옆에 서 있는 미소 짓는 남자. 누구세요? 지훈이 물었다. 강민의 눈이 어두워졌다. 지난 연인. 사고로. 갔어. 그 말에 지훈은 가슴이 아렸다. 강민도 같은 고통을 겪었다. 태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싹텄다. 강민의 존재가 지훈을 끌어당기는 게 느껴졌다. 며칠이 지났다. 민준의 추격은 거세졌다. 그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지훈은 은신처에서 강민과 시간을 보냈다. 태연은 회사 일로 자주 오지 못했다. 강민은 요리를 해주었다. 간단한 비빔밥.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왜 마피아예요? 지훈이 물었다. 강민은 웃었다. 가족이 망해서. 이 길밖에 없었어. 그의 이야기였다. 고아원 출신, 거리에서 자란 소년. 조직에 들어와 권력을 쥐었지만 사랑은 잃었다. 지훈은 강민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당신 덕에. 살아있어요. 그 순간,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흘렀다. 강민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문득, 문이 두드려졌다. 재훈의 부하였다. 보스님이 부르세요. 거래가 엉켰어. 강민은 일어났다. 기다려. 그는 나갔고 지훈은 불안에 떨었다. 이 만남이 끝날까? 강민이 돌아온 건 새벽이었다. 피가 묻은 셔츠. 괜찮아요. 지훈이 달려들었다.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싸움. 걱정 마. 하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가 쌓여 있었다. 지훈은 상처를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둘 사이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태연이 알며.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이 소중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비밀을 속삭였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비가 그친 아침, 지훈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빛났다. 강민의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소란스러웠다. 태연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지훈은 강민에게 말했다. 나 갈게요. 강민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조심해. 민준이 아직 포기 안 했어. 그 눈빛에 지훈은 멈칫했다. 걱정.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 태연과 만난 카페는 익숙한 곳이었다. 대학 시절 데이트하던 장소. 지훈아, 이 상황 어떻게 할 거야? 태연의 손이 지훈의 손등을 덮었다. 따뜻함이 전해졌다. 모르겠어. 하지만 강민 씨가 도와주고 있어. 태연의 미소가 굳었다. 그 사람, 믿을 만해. 질투가 스며 있었다. 지훈은 태연의 뺨을 만졌다. 내 덕에 여기까지 왔어. 고마워.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강민의 침묵이 태연의 열정과 달랐다. 돌아오는 길, 지훈은 민준의 차를 보았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재빨리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전화로 강민에게 연락했다. 도와줘. 강민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위치 보내. 올게. 10분 후, 강민의 차가 도착했다. 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올라탔다. 어떻게 알았어? 강민은 웃었다. 내일은 정보야. 마피아의 네트워크가 민준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했다. 은신처로 돌아온 그들은 차를 마셨다. 태연 씨와 잘 지내. 강민의 물음에 지훈은 당황했다. 네, 이 옛 연인이에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은 복잡하죠. 그의 말에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태연과의 첫 키스, 비밀스러운 밤들. 하지만 그 사랑은 사회의 벽에 부딪혔다. 당신은 그 사진의 사람, 강민의 눈이 멀어졌다. 준호. 나처럼 도망치던 사람. 조직 때문에 잃었어. 그 고백에 지훈은 강민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그날 밤, 민준의 위협 전화가 다시 왔다. 내 비밀, 다 퍼뜨릴 거야. 가족한테, 회사에 지훈은 울었다. 강민은 등을 토닥였다. 내가 막아줄게. 그 포옹은 따뜻했다. LGBTQ+로서의 고통, 그 공감이 둘을 가까워지게 했다. 하지만 태연은 불안했다. 지훈의 변화가 느껴졌다. 너, 그 강민한테 빠진 거 아냐? 지훈은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다. 강민의 조직 생활은 지훈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재혼 보스의 명령으로 그는 밤늦게 나갔다. 거래처 만남이야. 지훈은 기다렸다. 새벽에 돌아온 강민은 지쳤다. 괜찮아. 지훈의 손길이 상처를 만졌다. 강민은 그 손을 잡았다. 네가 있어서. 그 순간 문이 열렸다. 태연이었다. 지훈아, 무슨 소리야? 오해가 시작됐다. 태연은 강민을 적대시했다. 너 때문에 지훈이 위험해. 세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은 중재했다. 태연아, 강민 씨는 도와준 사람이야. 하지만 태연의 눈에는 질투가 가득했다. 그는 떠났다. 생각 좀 해. 지훈은 강민에게 사과했다. 미안해요. 강민은 웃었다. 사랑은 그런 거지. 그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강민의 어린 시절, 거리의 고독, 지훈의 가족 압박, 공통의 아픔이 그들을 묶었다. 민준의 공격은 계속됐다. 회사에서 지훈의 소문이 돌았다. 동성애 자래,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지훈은 사표를 냈다. 이제 어떻게 살아? 강민은 말했다. 나와 함께. 내 세계로. 하지만 마피아 생활은 위험했다. 재훈이 지훈을 의심했다. 내 친구, 민준과 연결된 놈이야. 강민은 부정했다. 하지만 조직 내 배신자가 있었다. 고조는 태연과의 재회였다. 태연은 용서를 구했다. 나 바보였어.
너 사랑해. 지호는 흔들렸다. 하지만 강민의 부재 중 민준이 습격했다. 지호는 납치될 뻔했다. 강민이 구했다. 총소리가 울렸다. 지훈. 강민의 외침에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그날 지훈은 선택했다. 강민 곁으로. 조직 내 배신이 드러났다. 재훈의 오른팔, 혁이 민준과 손잡았다. 돈이 더 좋았어. 강민은 분노했다. 내 놈 때문에 준호를 잃었어. 싸움은 치열했다. 지호는 은신처에서 기다렸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태연의 메시지. 돌아와. 강민은 위험해 하지만 지호는 강민을 믿었다. 강민이 돌아왔다. 상처투성이. 끝났어. 혁은 잡혔어. 지호는 간호했다. 그 과정에서 키스가 일어났다. 부드럽고 깊은. 사랑해. 강민의 고백. 지호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가족이 연락했다. 집으로 와 용서할게. 하지만 정상적으로 살아. 지호는 거부했다. 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너 때문에 지훈이 망가져. 민준의 광기. 그는 조직을 노렸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강민은 지훈을 보호하며 싸웠다. 도망쳐. 하지만 지훈은 남았다. 함께야. 이 사건으로 강민은 재훈에게 찍혔다. 너 약해졌어. 사랑 때문에 강민은 조직을 떠날 결심을 했다. 지훈과 새 삶을.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준호의 유령처럼. 지훈은 강민의 비밀을 알게 됐다. 너 사람 죽인 적 있어. 강민은 고백했다. 어쩔 수 없었어. 지훈은 충격받았다. 나도 그런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을까? 태연이 나타났다. 나와 함께 도망가자. 안전하게. 지훈은 갈등했다. 민준의 최종 공격. 그는 지훈을 유인했다. 마지막 기회. 돌아와. 지훈은 갔다. 함정이었다. 강민이 구출했다. 하지만 태연이 다쳤다. 지훈아. 사랑해. 태연의 마지막 말. 그는 살아났지만 지훈의 죄책감이 커졌다. 강민은 지훈을 안았다. 내 탓이야.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조직의 압박이 심해졌다. 재훈. 떠나라. 아니면 죽여. 강민은 도망을 준비했다. 그들은 서울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 앞에서 지훈은 말했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로맨틱한 산책. 손잡고. 하지만 민준의 추격대가 왔다. 차 추격전. 강민의 운전 실력이 빛났다. 믿어. 그들은 살아남았다. 태연의 편지. 행복해라. 용서해. 지훈은 울었다. 과거를 놓아줬다. 강민과 미래를 그렸다. 하지만 마피아의 잔당이 그들을 쫓았다. 재훈과의 대면. 내 사랑. 내 약점이야. 총격. 강민이 지훈을 막았다. 부상. 가지마. 지훈의 절규. 병원에서 강민은 깨어났다. 살았어. 그들은 결심했다. 완전한 새 출발. 회복 기간. 그들은 서로를 알았다. 꿈. 두려움. 강민은 요리사가 됐다. 지훈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태연은 친구가 됐다. 고마워. 민준의 최후.
그는 후회하며 사과했다. 미안해. 무지했어. 용서의 순간. 한강에서 피크닉. 영원히 함께 키스. 서울의 불빛 아래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사회의 변화 속 그들은 자유로웠다.